영변 핵시설을. 할아버지 이 김일성은 노회한 친구죠. 그래서 세리그 헬리슨이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를 불러다가 우리가 동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동결을 매개로 하는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일정 시점에 다다른다면 지금 흔들리고 있죠. ICBM 아까 보인 화성 15라는 것이 완성 바로 직전인데 코앞인데 이걸 지금 포기를 하고 미북 대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완성시켜 놓고 미북 대화로 갈 것이냐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치기와 말하자면 초조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김정은이 과연 어느 시점에 이런 수순으로 나올 것인지, 만약에 한두 번 더 ICBM을 실험을 두세 차례 해야지만 완성할 수 있다면 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저런 군사행동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쫄아서 결국 미국 대화로 나왔을 것인지, 그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북한은 아마도 ICBM 모라토리움을 가지고 실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가지고 미국 대화의 단초로 삼을 것이고, 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북한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핵 능력은 파키스탄처럼 묵인해달라. 그리고 미국과의 우리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자. 평화협정 맺자. 그리고 경제 지원 달라. 이런 식으로 협정을 미국과의 대화를 해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과연 미국은 어떻게 나올 거냐? 저는 트럼프는 아마도 ICBM만 관리할 수 있다면 단계적 비핵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한국과 일본을 설득하려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 정부는 이미 벌써 이 동결이면 좋다. 동결이 어떤 동결일까요? 바로 ICBM 발사하는 거를 중단하는 게 동결일 겁니다, 아마. 동결 정도로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그래서 핵은 어차피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고, 우리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면 된다. 남북관계가 잘 되면 후일 핵 문제도 해결될지 않을까, 출구가 보이지 않을까. 이것이 아마 지금 우리 이 정부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봤다시피 그러한 문제의 해결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핵 가진 조폭과 과연 우리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핵 있는 친절한 동족이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올스타를 보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두 갈림길 속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윤덕민 교수님의 이런 그 분석과 평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결국은 문제는 북한의 핵 아닙니까?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오늘 토론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안고 있는 정말 숙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먼저 박희락 원장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희락 교수입니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무덤에서 손자가 이 핵전쟁을 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평소에 있을 때 너한테 맛있는 음식 사주고 예쁜 옷 사주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잘하는 거는 이런 전쟁을 막았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그런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다고 해봐야 계속 미국 얘기, 중국 얘기, 다른 나라 얘기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자신 없습니다. 근데 그게 더욱 참담한 것은 우리 역사상 계속 그래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걸 만천하가 알고, 사찰단이죠. 사찰단이 1년 동안 1년에 있어서 속속들이 다 봤고, 전부 다가 일본이 쳐들어올 것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정약용 선생은 일본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1836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그 1830년대쯤에 썼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병탐하러 다시 오지 않는다.
5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절대로 오지 않는다. 뭐 이유가 일본은 뭐 문명화됐다, 외관에서 교육으로 충분하다, 임진왜란때 재미 못 봤다, 뭐 여러 가지 분명하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삭뜨고 있었고, 운양호가 1875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 병자 수호조약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벨기에 방송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러 왔더라고요. 왜 한국이 이렇게 북한 핵 대비를 안 하는 것 같으냐. 자기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서울 내에 북한 핵이 터졌을 때 대비시설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라고요. 왜 그런가?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 결국 우리 DNA 아니겠느냐.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저한테 솔직히 묻더라고요. 혹시 이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참 내 혼자 같으면 진짜 이민 가겠다. 그렇지만 내 자식들도 있고 한데 다 갈 수 없으니 이 마음이 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다 의원들도 포함해서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제 진짜 이 뜨거운 물에서 튀어나와서 진짜 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온갖 노력을 하셔서 쌓아온 이 업적이 다 사라지고 역사는 북한의 역사만 기록될 겁니다. 참담한 마음에서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 토론과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현재 정부가 이제 미국, 북한 간의 대화, 협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이 무엇을 토론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둘이 대화해서 소풍 가자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북한은 미국한테 무엇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북한한테 뭘 요구할 거냐? 북한이 요구할 건 아까 사실은 우리 윤덕민 원장님께서는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할 겁니다. 1973년도에 북베트남이 미국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핵무기를 개발해놨는데 돈 몇 푼 받으려고 그 협상을 하겠습니까? 남한을 가지면 돈이 그냥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되는데요, 이게. 미국은 뭘 제안하겠습니까? 아까 저는 그거는 동의합니다. 윤 교수님 말씀처럼. 그래. ICBM 능력 다 적어해라. 그럼 결국은 윤 교수님 말씀하신처럼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능력 그대로 갖고 있고 주한미군은 나가는 거죠. 그럼 한미동맹은 형식화되는 겁니다. 1973년도에 그 평화협정을 맺을 때 미국과 북베트남이 평화협정을 맺을 때 남베트남도 당사자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남베트남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거기 있던 모든 무기 다 남베트남한테 주고 네가 북베트남이 공격하기만 바로 달려와서 도와줄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73년도에 북베트남에 왔을 때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떠나고 나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스 몰겐소가 얘기했듯이 결국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핵 고유국에 대해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먼저 항복하든지 아니면 핵 공격을 당하고 항복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 교수님한테 그냥 돈으로 요구하고 말 거냐. 저는 분명히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한다. 예.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저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없는 대화를 어떻게 허용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오히려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빼고 둘이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자유한국당에서 이 미국 대화 무조건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이 그 허점을 좀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두 번째, 북한의 이제 핵 전략입니다. 이건 뭐 윤 교수님께서도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더 분명하게는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하는 건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하면 북한이 이제 자기도 미국의 한두 개 도시를 이제 이 완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을 할 때 미국이 확장 억제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북한은 미국한테 얘기할 겁니다. 너 좋다. 내 초토화시켜라. 그러나 너 시애틀은 내가 완전 그냥 초토화시키겠다. 바꾸자. 미국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시애틀을 말씀하는지 모르시죠? 북한한테서 가장 가까운 큰 대도시가 시애틀입니다. 북한이 조금만 이제 핵 능력이 강화되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겠습니까? 내 시애틀을 공격하겠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미국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핵 전략의 핵심은 요거는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왜 미국한테 철수하라 그러고 왜 미국한테 시애틀을 공격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미국과 같은 수천 발의 그 전략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수십 발 갖고 되겠습니까? 한국을 적화 통일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단계는 한국을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든지 핵무기 사용을 해서 적화 통일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6.25 이후로 북한이 한반도 적화 통일하겠다는 목표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핵무기 이후에는 사라져버렸어요. 전부 다가. 그냥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북한이 자기를 지키겠다. 그 우리에 어떻게 포함되겠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는 남한이 포함된 겁니다. 북한만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남한은 자기 거니까. 우리도 우리 헌법에 북한 땅이 우리 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이 남한은 자기 거잖아요. 그 북한만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고 이 남한 땅 이것까지도 자기 거니까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고 나서 이건 내 거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북한 핵 전략에 대해서 진짜 좀 이제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때까지 북한이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핵 전략을 유지하는 게 자꾸 김정은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태영호 공사를 만나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그 태영호와 같은 엘리트들이 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윤 교수님께서 김정은이가 좀 치기나 이렇게 변덕이라고 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김정일을 떠받치고 있는 그 북한의 엘리트들이 명확한 그 대남 전략에 의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해서 방향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거기서 어떤 의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마 교류하자, 대화하자, 그런 거 할 겁니다. 북한은 그런 거 하겠습니까? 북한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내정 간섭을 시작한다고 봅니다. 보안법 폐지해라. 그리고 비민주적 인사들 다 척결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보수층에서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을 경우에 진짜로 현 정부는 아무런 보관 없이 그냥 끌려가다가 진짜 어이없는 결과를 맞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 교수님한테 조금 묻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아까 그런 과연 이제 경제 지원 이것만 요구하고 말 것이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폐기가 북한이 요구할 바 아닐까 하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윤 교수님 생각하건대 이 현재 이런 정부 또는 이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들의 엘리트들의 비핵화 보관이 뭐냐? 그럼 대화를 해서
남북과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비핵화로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핵화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북한하고 대화해서 비핵화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 주선한다고 해서 그게 비핵화가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저한 좀 이제 파악하신 바가 있으시면 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연 김정은이 초조해하고 무슨 뭐 이런 경제 제재의 압박을 느껴서 이런 행동을 할 것인가? 이제 북한은 핵 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려서 남북 교류를 돌려서 시간이 지나면 북한 핵 보유는 기정사실화되는 좀 더 큰 목적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주 주제를 기가 막히게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누가 물으면 북핵 해결의 열쇠가 뭐냐? 한미동맹이라고 합니다. 왜 한미동맹이냐?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거 전에 간략하게 앞으로 이 북한의 핵과 관련된 아젠다는 어떻게 변할까? 지금은 평화적 비핵화가 대세입니다. 평화적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와야 합니다.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은 첫 번째, 경제 제재가 경제형 봉쇄 수준으로 돼서 도저히 나라가 망할 것 같을 때, 아니면 두 번째는 미국의 군사 행동이 임박했을 때, 이 두 가지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비핵화하려면 이 두 가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두 번째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좀 엇박자를 내서 군사적 해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면 평화적 해결이 길이 멀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화두가 뭐냐면 실제로 그러면 군사적 비핵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마도 평화적 비핵화에 드는 위험과 비용을 내기도 겁내하는 우리가 더 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군사적 비핵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보나마나 핵 균형, 북한의 핵을 이고 살자. 물론 북한의 핵을 어느 수준에서 감축과 동결을 시키고 지내느냐는 협상의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겁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을 이고 살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쯤 나오는 논리가 뭐냐면 북한은 굉장히 이성적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중국과 러시아처럼 관리되고 억제될 수 있다는 논리가 우리 사회에 퍼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핵을 이고 살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위권 핵무장을 통해서 핵균형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왜? 자위권 핵무장을 하려면 국제제재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틀려서 전세 GDP가 통상에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거 못 견딥니다. 그 비용 우리 정부 아마 여러분들이 막 하다가 막상 한다는 소문이 나서 그 다음날 외환시장 환율이 천정부지로 뛰고 CDS 프리미엄이 천정부지로 뛰고 기업이 망한다는 소리 들으면 당장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북한에 양보를 하면서 적절히 관리하자. 그러면 그때는 북한의 핵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보를 강요받다가 아까 박희라 교수님이 말씀하신 북한의 핵을 가진 북한 앞에 적화 위협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때 남한산성, 이번에 다키스타워에서 처칠이 했던 것처럼 전쟁이 진 나라는 일어설 수 있지만 굴복한 나라는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결사항전의 정신을 가질까요? 아니면 남한산성에 놓은 것처럼 삶이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죽음보다는 낫다. 이 길을 택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평화적 비핵화 뒤로 나오는 우리가 소위 화두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지금 이대로 가면 제일 비용이 많은 대로 착착착 순서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미래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한미동맹이다. 자, 북한이 핵을 개발한 목적이 윤동민 교수는 앞에서 박희락 교수도 말씀하셨지만은 두 가지입니다. 북한은 미국과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과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중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핵이 한미동맹을 흔드느냐 조중동맹을 흔드느냐에 따라 이 승부가 좌우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개발해 보니까 한미동맹이 흔들리서 미국이 북한하고 싸울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핵 때문에, 핵이 없을 때는 미국이 북한을 때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핵 때문에 미국이 더 북한하고 전쟁을 하고 싶어 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튼튼해진다. 그러면 핵을 개발한 소위 동기가 원천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중국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아리까리인데 중국이 진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할까요? 저는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역지사지로 중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노골적으로 못하는데 북한이라는 아이가 핵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흔들어줍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들의 세력 팽창이 대한민국 한반도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성공적으로 핵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흔들어주면 중국의 대외 전략에 막대한 이득이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핵 때문에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고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는 소리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용어는 군사동맹은 안 쓰지만 동맹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이 강화된다는 소리는 아시아에서도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 체제,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왜 아시아에선 집단 안보 체제가 안 오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전범국가였던 독일은 깨끗이 시인을 해서 소위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대 반독일 구도가 소련 대 반소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 때는 여기는 일본 대 반일본 구도였거든요. 그것을 중국 대 반중국 구도로 만들려고 그러면 일본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 침탈에 대해서 다른 동남아시아국가는 잠깐 있다 갔으니까 그렇게 뼈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36년 동안 가장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북핵을 앞서서 역사적 문제가 사라지고 이게 잘 되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왔을 때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한미동맹이라고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이나 북핵을 감싸면서 얻는 이득보다 훨씬 심대한 안보적 손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동맹이 튼튼해지면 북한과 중국은 비핵화, 핵무기를 내려놓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 평화적 비핵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첫 주제 한미동맹이야말로 단 하나를 찾으라면, 평화적 비핵화의 단 하나를 찾으라면 그것은 저는 한미동맹을 택합니다. 다음은 남북 정상회담인데요.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계시고 되게 이제 좀 안보를 중시하는 분들이신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합니다.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번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정부 여당 쪽에 좀 분들이 오셔서 제가 당부를 한 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면 남북 정상회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좀 유의해라. 우선 정신. 제가 어제 토론에서 클로징 멘트로 썼는데 이걸 좀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중에서 케네스 로코프라고 한 사람하고 칼멘 라인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던 이 경제학자들입니다. 그 리만 사태 났을 직후에. 그래서 그때 FRB 의장했던 버냉케이가 최고의 책이라고 찬사한 책인데 이번엔 다르다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800년 동안 66개의 경제위기, 그 경제위기 수준은 뭐냐면 일어났던 나라가 모라토리움 되는, 나라가 폭삭 경제적으로 일순간 망한 그 66개 위기를 보니까 다 똑같더라. 위기가 진행되는 패턴이 똑같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직전에 일어난 다른 나라 예를 보고 그렇게 안 하면 다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처음엔 그렇게 가다가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 속된 말로 헷가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김씨 왕조가 계속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다는 생각으로 하면 이번에는 다른 결과, 정말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했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와 평화를 정착하는 길을 얻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정신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1, 2차 남북 정상회담하고 틀려가지고 3차는 반드시 핵 문제가 주 아젠다가 돼야 된다. 이걸 놓치게 해버리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통상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그러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의정과 형식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 말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 2차 남북 정상회담은요. 그 이게 아마 통일부 관계자나 국정원 관계자나 그 회담에 관여했던 분들은 알 겁니다. 국민들은 안 알려서 그렇지. 완전한 우리가 무릎을 꿇는 회담이었습니다. 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 정치체제는 뭐냐면요. 제일 한 사람의 한민족을 총괄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교 안보를 다루는 겁니다. 그 밑에 남측 자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북측 자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제 개념에 입각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자, 그 증거가 용어입니다. 북한은 정상회담의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순회상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민족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과 김정은한테 앞으로는 김정은이라고 할 테니까 김정은보다 밑에 있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너는 김영남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어떻게 써있냐면 1차 때 우리가 욕을 했죠. 당연히 통일. 북한이 절대 못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정상회담은 공식이 남북 순회상봉과 회담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회담 마지막 날 계속 남측으로 답방을 해와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5번 요구하니까 김정일이가 대답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하도 요구하니까 나이 드신 분이 요구하니까 아이고 김씨 정말 김씨는 정말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 당신도 김씨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웃고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 자리에서 내년 봄쯤 제가 서울로 답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돌아와서 우리가 7번, 8번 요구했는데 김정일이가 절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경호상 문제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가 카운터 파트너이 아닌데 1대1 답방식으로 가는 것은 이게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회담이 워낙 거기에서 그 정도는 양보하고 했지만은 서울로 불러야 정상회담의 격을 갖춘다는 거 아셔서 요구를 하셨는데 관철이 안 된 겁니다. 2차 때입니다. 2차 때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 아는 분들이 여론을 일으키니까 우리 정부가 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북한이 안 받아들여서 북한은 순회상봉이라고 그랬고 우리만 정상회담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용어를. 두 번째. 그러니까 정신을 이번엔 똑같다고 다지고 핵 아젠다를 넣고 세 번째죠. 용어 자체를 남북이 공동으로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로 써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평양을 2번 갔으니까 회담 장소는 서울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상회담이 미국 대통령도 한 번 오면 한 번 가는 게 오고 가는 정이 이게 다 정상 나라가 크고 작고 간에 기본 예인데 이게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정상회담을 아니고 김정은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련하러 가는 형식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 비록 대성적 견지에서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과 의전이 중요한 논리는 안 먹힙니다. 지금은 내용을 얻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는 의전과 형식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용의 결정적 방해가 된다는 본질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진짜 우리가 이제 진짜 이 뜨거운 물에서 튀어나와서 진짜 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온갖 노력을 하셔서 쌓아온 이 업적이 다 사라지고 역사는 북한의 역사만 기록될 겁니다. 참담한 마음에서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 토론과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현재 정부가 이제 미국, 북한 간의 대화, 협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이 무엇을 토론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둘이 대화해서 뭐 소풍 가자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북한은 미국한테 무엇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북한한테 뭘 요구할 거냐? 북한이 요구할 건 아까 사실은 우리 윤덕민 원장님께서는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할 겁니다. 1973년도에 북베트남이 미국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핵무기를 개발해놨는데 돈 몇 푼 받으려고 그 협상을 하겠습니까? 남한을 가지면 돈이 그냥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되는데요, 이게. 미국은 뭘 제안하겠습니까? 아까 저는 그거는 동의합니다. 윤 교수님 말씀처럼. 그래. ICBM 능력 다 최고해라. 그럼 결국은 윤 교수님 말씀하신 처럼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능력 그대로 갖고 있고 주한미군은 나가는 거죠. 그럼 한미동맹은 형식화되는 겁니다. 1973년도에 그 평화협정을 맺을 때 미국과 북베트남이 평화협정을 맺을 때 남베트남도 당사자였습니다. 그때 그 미국은 남베트남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거기 있던 모든 그 무기 다 남베트남한테 주고 네가 북베트남이 공격하기만 바로 달려와서 도와줄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73년도에 북베트남에 왔을 때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떠나고 나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스 몰겐소가 얘기했듯이 결국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핵 고유국에 대해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먼저 항복하든지 아니면 핵 공격을 당하고 항복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 교수님한테 그냥 돈으로 필요가 있다. 이때까지 북한이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핵 전략을 유지하는 게 자꾸 김정은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태영호 공사를 만나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그 태영호와 같은 엘리트들이 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윤 교수님께서 김정은이가 좀 치기나 뭐 이렇게 변덕이라고 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김정일을 떠받치고 있는 그 북한의 엘리트들이 명확한 그 대남 전략에 의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해서 방향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거기서 어떤 의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마 뭐 교류하자, 대화하자 뭐 그런 거 할 겁니다. 북한은 그런 거 하겠습니까? 북한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내정 간섭을 시작한다고 봅니다. 보안법 폐지해라. 그리고 비민적 인사 다 척결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보수층에서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을 경우에 진짜로 현 정부는 아무런 보관 없이 그냥 끌려가다가 진짜 어이없는 결과를 맞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 교수님한테 조금 묻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아까 그런 과연 이제 그 경제 지원 이것만 요구하고 말 것이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폐기가 북한이 요구할 바 아닐까 하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윤 교수님 생각하건대 이 현재 이런 그 정부 또는 이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들의 엘리트들의 비핵화 보관이 뭐냐? 그럼 대화를 해서 남북과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비핵화로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핵화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북한하고 대화해서 비핵화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 주선한다고 해서 그게 비핵화가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저한 좀 이제 파악하신 바가 있으시면 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연 김정은이
초조해하고 무슨 뭐 이런 그 경제 제재의 그 압박을 느껴서 이런 행동을 할 것인가. 이제 북한은 핵 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려서 남북 교류를 돌려서 시간이 지나면 북한 핵 보유는 기정사실화되는 그 좀 더 큰 목적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주 주제를 기가 막히게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누가 물으면 북핵 해결의 열쇠가 뭐냐? 한미동맹이라고 합니다. 왜 한미동맹이냐?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거 전에 간략하게 앞으로 이 북한의 핵과 관련된 아젠다는 어떻게 변할까? 지금은 평화적 비핵화가 대세입니다. 평화적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고 요구하고 말 거냐? 저는 분명히 주한미군 출소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한다. 예.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저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없는 대화를 어떻게 허용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걸 오히려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빼고 둘이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자유한국당에서 이 미국 대화 무조건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이 그 허점을 좀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두 번째 북한의 이제 핵 전략입니다. 이건 뭐 윤 교수님께서도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더 분명하게는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하는 건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하면 북한이 이제 자기도 미국의 한두 개 도시를 이제 이 완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을 할 때 미국이 확장 억제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북한은 미국한테 얘기할 겁니다. 너 좋다. 내 초토화시켜라. 그러나 너 시애틀은 내가 완전 그냥 초토화시키겠다. 바꾸자. 미국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시애틀을 말씀하는지 모르시죠? 북한한테서 가장 가까운 큰 대도시가 시애틀입니다. 북한이 조금만 이제 핵 능력이 강화되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겠습니까? 내 시애틀을 공격하겠다. 주한미군 출소해라. 미국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핵 전략의 핵심은 요거는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왜 미국한테 출소하라 그러고 왜 미국한테 시애틀을 공격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미국과 같은 수천 발의 그 전략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수십 발 갖고 되겠습니까? 한국을 적화 통일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단계는 한국을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든지 핵무기 사용을 해서 적화 통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6.25 이후로 북한이 한반도 적화 통일하겠다는 목표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핵무기 이후에는 사라져버렸어요. 전부 다가. 그냥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북한이 자기를 지키겠다. 그 우리에 어떻게 포함되겠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는 남한이 포함된 겁니다. 북한만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남한은 자기 거니까. 우리도 우리 헌법에 북한 땅이 우리 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이 남한 자기 거잖아요. 그 북한만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고 이 남한 땅 이것까지도 자기 거니까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고 나서 이건 내 거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북한 핵 전략에 대해서 진짜 좀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오늘 토론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안고 있는 정말 숙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먼저 박희락 원장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희락 교수입니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무덤에서 손자가 이 핵전쟁을 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평소에 있을 때 너한테 맛있는 음식 사주고 예쁜 옷 사주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잘하는 거는 이런 전쟁을 막았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그런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한다고 해봐야 계속 미국 얘기, 중국 얘기, 다른 나라 얘기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자신 없습니다. 근데 그게 더욱 참담한 것은 우리 역사상 계속 그래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걸 만천하가 알고 우리 사찰단이죠. 사찰단이 1년 동안 1년에 있어서 속속들이 다 봤고 전부 다가 일본이 쳐들어올 것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정약용 선생은 일본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1836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그 1830년대쯤에 썼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병탐하러 다시 오지 않는다. 5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유가 일본은 문명화됐다, 외관에서 교육으로 충분하다, 임진왜란 때 재미 못 봤다, 여러 가지 분명하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삭트고 있었고, 운양호가 1875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 병자수호조약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벨기에 방송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러 왔더라고요. 왜 한국이 이렇게 북한 핵 대비를 안 하는 것 같으냐. 자기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서울 내에 북한 핵이 터졌을 때 대비시설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라고요. 왜 그런가?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 결국 우리 DNA 아니겠느냐.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저한테 솔직히 묻더라고요. 혹시 이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내 혼자 같으면 진짜 이민 가겠다. 그렇지만 내 자식들도 있고 한데 다 갈 수 없으니 이 마음이 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다 의원들도 포함해서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변 핵시설을 할아버지 이 김일성은 노회한 친구죠. 그래서 세리그 헬리슨이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를 불러다가 우리가 동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동결을 매개로 하는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일정 시점에 다다른다면 지금 흔들리고 있죠. ICBM 아까 보인 화성 15라는 것이 완성 바로 직전인데 코앞인데 이걸 지금 포기를 하고 미북 대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완성시켜놓고 미북 대화로 갈 것이냐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치기와 말하자면 초조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김정은이 과연 어느 시점에 이런 수순으로 나올 것인지 만약에 한두 번 더 ICBM을 실험을 두세 차례 해야지만 완성할 수 있다면 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저런 군사행동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쫄아서 결국 미국 대화로 나왔을 것인지 그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북한은 아마도 ICBM 모라토리움을 가지고 실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가지고 미국 대화의 단초로 삼을 것이고 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북한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핵 능력은 파키스탄처럼 묵인해달라. 그리고 미국과의 우리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자. 평화협정 맺자. 그리고 경제 지원 달라. 이런 식으로 협정을 미국과의 대화를 해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과연 미국은 어떻게 나올 거냐? 저는 트럼프는 아마도 ICBM만 관리할 수 있다면 단계적 비핵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한국과 일본을 설득하려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 정부는 이미 벌써 이 동결이면 좋다. 동결이 어떤 동결일까요? 바로 ICBM 발사하는 것을 중단하는 게 동결일 겁니다. 아마. 동결 정도로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그래서 핵은 어차피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고 우리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면 된다. 남북관계가 잘 되면 후일 핵 문제도 해결될지 않을까. 출구가 보이지 않을까. 이것이 아마 지금
우리 이 정부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봤다시피 그러한 문제의 해결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핵 가진 조폭과 과연 우리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핵 있는 친절한 동족이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올스타를 보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두 갈림길 속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윤덕민 교수님의 이런 그 분석과 평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결국은 문제는 북한의 핵 아닙니까? 이 핵 문제를